에 보면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부해 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구하려면요, 양도 차익에서 오랫동안 보유한 자를 특별하게 우대해 주십시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요걸 마이너스하면 뭐 나오냐?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등식은 소득 금액을 구하는 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건이 있는데 요건이 맞아야지 공제해 주는 거지 아무나 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첫째, 등기가 돼야 돼요. 파는 자산은 등기할 것. 자, 두 번째, 대상물은 세 가지인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로 20회 때, 22회 때, 24회 때, 올해 26회 때 나왔는데 주로 짝수에 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24회 때 나왔을 때는 이 조합원 입주권이 답이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신설됐어요. 그 전까지는 토지 건물에 한정해서 해줬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시험을 냈을 때는 토지 건물에 한정해서 공제한다. 그래 틀렸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합원 입주권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 토지 건물만 받는 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4회 때는 이게 신설되는 바람에 바로 시험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 보유라고 해서 장기자는요, 몇 년 이상 보유하지만 장기일까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3년 미만이면 아예 공제가 없어요. 3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1년에 수차례 여러 번 팔아도 자산별 공제예요. 자산별이란 수의 양도해드려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10번이든 20번이든 다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별 공제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2주택, 3주택 토지 건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 그러면 1주택자는요 과세가 되는 1주택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1주택은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질 않아요. 비과세자는요 처음부터 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대표는 뭐냐? 고가주택이에요. 나중에 우리 고가주택을 배울 때는 고가주택은요 10년 이상 보유해도 과세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9억인데 9억을 초과하는 집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9억 이하까지는 일반주택인데 딱 9억에 팔면 비과세예요. 근데 9억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에 대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만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3년부터 10년까지 해서 매년 8%씩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은 3년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 세액 공제? 24%죠. 38에 24고요. 10년 됐다 그럼 80%예요. 그러면은 연 8%씩 우대해 주니까 3년째 가면 24%, 그다음에 4년째 가면 32% 이렇게 해서 연 단위로 8%씩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중간 과정은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최대 구간인 10년 이상 그러면 80%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중간 과정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5년이니까 몇 프로다, 8년이니까 몇 프로다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소와 최대만 알 때 특히 최대 쪽을 잘 내니까 1세대 1주택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는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26회 때 처음에 나올 때 이거 나왔는데 자,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2년 6개월 소유했다,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이 틀렸죠. 2년 6개월짜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26회 때 정답은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무리 1세대 주택이고 고가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만 최저 24% 공제하는데 2년 6개월 보유하면 아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년에서 10년간 8%씩 우대해주고 만약에 1세대 주택 이외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 그러면 매년 3%씩 공제해 주니까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여기서
함정은 3년째가 원래 3, 4분 9, 9%가 돼야 되는데 9%는 없어요. 9%는 없기 때문에 반올림해가지고 1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2주택, 3주택짜리도 최저 공제가 10%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4년째 가면 12%, 5년째 가면 15%, 이렇게 다른 거는 3%당 그 연수를 곱하면 다 맞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9%가 아니라 10%, 반올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최대 공제는 30%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더 많은 공제가 없어요. 그냥 10년 이상 그러면 최대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고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배제라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첫째, 미등기 자산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함정으로 잘 나오는 말이 미등기 자산이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아예 미등기 자산은 공제가 없다. 올해 26회 때도 미등기 자산 나오는데 미등기 자산은 공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개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2016년부터는 허용되는데 비사업 토지예요. 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 말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허용되기 때문에 이 비사업용 토지는요, 올해 말까지 설명할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토지 건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앞서서 우리가 배운다면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서 빼야 돼요.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요, 2016년 1월 1일, 다음 달 1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 12월 2일 날 벌써 법이 통과됐고요. 2016년 1월부터는 허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1월, 2월 달 공부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를 빼고 공부할 거예요. 왜냐면 허용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배제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허용된다. 이게 오늘 올해 내년에 개정되는 겁니다. 세법은 개정되면 잘 나오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도 앞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예요. 그러면 해외 자산은 아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실 짝수에 나오기 때문에 짝수에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6회 때 나온다.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나왔고요. 근데 27회 때 내년에 가면 27회인데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개정된 해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역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식은요,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다 나옵니다. 자, 이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기본공제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등기가 돼야 돼요, 기본공제도. 자, 등기가 안 되는 미등기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